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하늘생명치유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생명의 빛이란 무엇인가? 저는 늘 생명치유의 빛, 생명의 빛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하는 거는 설명을 좀 체계 있게 한 적이 없어요. 보니까 그냥 어떤 예수님 토리노 성회에서 그러한 빛이 나간다, 어링 테스트 해봐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하나님 보좌에서 어떤 형상에서 그 빛이 나간다, 어링 해봐라, 또는 저 자신이 어떻게 뭔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강림 체험 이런 거 하면서 또 저 자신이 빛의 통로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몸에서 빛이 나가는 기운이 발산하는 그런 것을 사진 찍어서 여러분이 보고 어링 테스트를 하면서 느끼신 거, 뭔가 있구나 하는 거를 갖다가 체험 공부는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좀 우리 현대 과학이 이해하는 어떤 빛의 개념에서 과연 생명의 빛이란 무엇일까? 그걸 치유하는 생명치유의 빛은 또 무엇일까? 같은 말이지만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좀 논리적으로, 좀 현대 과학의 이론에 맞추어서 약간 설명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이해가 깊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이런 만화 영화, 공상 영화에서 피노키오 영화 보면은 그 할아버지가 나무로 이렇게 인형을 맹길었어요. 그걸 벽에 걸어놓고 하도 그 피노키오 인형이 좋으니까 얘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밤에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 그랬더니 밤에 하늘에서 어떤 예쁜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금막대기로 땡 하고 한번 때리니까 거기에서 금빛 찬란한 빛이 퍼지면서 나무 인형이었던 피노키오가 소년으로 사람의 몸뚱이로 바뀌는 거죠. 자, 그와 같은 어떤 환상의 세계, 아주 판타스틱한 그러한 어떤 컨셉,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치유의 빛,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오셔갖고 그렇게 금막대기로 똥 보이지 않게 때려서 우리가 뭔가 짠하고 빛이 나면서 병도 낫고 뭐가 이렇게 사람이 마음도 편해지고 착해지고 그와 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름다운 거예요. 네, 맞았다 틀렸다를 떠나서 좋은 생각이에요. 그와 같이 해서 우리가 사는데 별 불편이 없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산타클로스가 또 있죠.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이렇게 양말 걸어놓고 그러고 자면은 산타클로스가 오셔서 굴뚝으로 내려와서 착한 아이한테는 선물을 주고 가신다. 그와 같은 설화, 동화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믿으세요? 어른이 된 오늘날 그걸 믿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 유치원 다니기 전 그때까지 정도 나이에서는 그걸 믿고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차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튿날 보면은 양말에 선물이 들어왔다고, 야, 밤새 산타클로스가 왔다 갔다고 아주 행복해합니다. 우리 인간도 그런 의식 수준에서 행복할 수 있고 그런 소망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문제는 언젠가부터 과학이란 것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그런 어떤 꿈 같은 소망, 그런 동화 같은 그런 기대감,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이 깨지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꿈도 없고, 아프면 병원 가야지 무슨 기도를 해서 병을 고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생명의 빛이 나한테 임해서 내가 병이 낫겠느냐, 내 몸이 좋아지겠느냐, 아프면 가서 약 먹든가 아니면 병든 조직을 수술해서 잘라내고 꼬매고 그래야지,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우리는 이미 팽배한 거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과학적인, 의학적인 인체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하나의 그 생물체, 뭐 기계처럼 보고, 심지어는 우리는 쓰다 기관이 낡으면은 관절, 인공관절로 대체해버리죠. 예, 타이어 바퀴가 너무 닳으면 새 바퀴 갖다 끼듯이 무릎 관절, 뭐 오래되면은 갖다 낍니다. 새 관절, 인공관절로. 또 장기도 남의 장기를 갖다 이식을 하죠. 그래서 또 살아요. 잘 살아요, 또. 그런 식으로 보면은 생명의 빛이 와서 내 몸을 갖다가 뭐 면역을 증진시키고, 내 몸의 어떤 생체 정보 전달 어떤 그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병든 걸 고치고 면역력을 좋게 하고, 뭐 세포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우리 지난번에 세포 분열 시에 어떤 빛이 작용하면 더 그렇게 잘 되는가 하는 거를 봤죠. 그와 같은 공부 속에서 얻어지는 개념이 빛을 통해서 세포 분열이 잘 된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체험적인 공부, 과학이 아직 이해를 못해요. 과학이 거기까지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가지고 생명의 빛에 좋은 파장이 들어가서 우리는 그것을 아날로그 회로를 통해서 감지하고, 그럴 적에 아날로그 회로가 반응해서 우리의 모든 세포가 동시성 반응으로 어떤 정합 현상을 이루어서 모든 세포가 동시적으로 반응해서 힘이 세지는 거다. 뭐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 공부가 어렵고도 뭔가 또 잘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빛에 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키워드로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고 그 자세한 거는 좀 강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첫째로 생명의 빛은, 어떤 빛이란 거는 다 파동이죠. 파동 에너지는 뭔가 우리 웨이브라고 그러죠. 웨이브. 몸을 이렇게 흔들어서 뭐 이렇게 웨이브 한다고 그러죠. 파도가 오는 것도 웨이브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파도 치듯이 파동 에너지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물결 따라가듯이 가요. 네. 그때 일정한 이렇게 파동의 그 어떤 폭이 있습니다. 파장이라고 그래요. 그런 파장. 네. 그래서 그 파장에 따라서 빛의 성격이 달라지는데, 우리 생명의 빛은 첫째로 정의하면은 파장 중에 정상파를 이루는 파장입니다. 정상파가 뭐냐? 우리가 왜 기타 한번 뚱 때리면은 기타 줄이 양쪽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잖아요. 뚱 하면 기타 선이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을 하면서 일정한 소리가 나죠. 그런 게 정상파예요. 더 넓게 보면은 우리가 뭐 피아노를 열어보면 거기 여러 가지 길고 짧은 선이 있죠. 또 하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돼갖고 거기 선이 길고 짧게 쭉 배열되어 있잖아요. 다 고정된 끝이 있어서 뚱 때리면은 정상파가 나옵니다. 소리의 정상파가 있는가 하면 빛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한 폭이 길고 짧은 것들 사이에서 일정한 조화를 이루는 선을 때리면은 그때 아름다운 화음이 나와서 우리는 그거를 코드라고 그러고, 그거에 맞춰서 어떤 전체적인 조합된 화음이 우리한테 어떤 감동을 주는 거예요. 기쁜 마음도 주고 슬픈 마음도 주고 생명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그와 같은 정상파라고 하는 양쪽 끝이 딱 묶여 있어서 일정하게 울리는 그와 같은 파장의 형식이 우리 생명파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개는 그러한 생명파가, 파장은 어떤 놈은 길고 하프를 생각하세요. 어떤 놈은 짧고, 기타를 생각해봐요. 이렇게 올라와서 때리면 선이 짧아지고 소리가 높아지잖아요.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코드를 잡는 게 그와 같은 길이가 다른 정상파를 만들어서 그것들 간에 일정한 화음이 생기는 거. 정상파가 일정한 배율, 자연수의 배율, 1배, 2배, 3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들이 잘 모여서 화음을 이룰 때 우린 그것에서 정합 현상을 이룬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정합. 네. 군인들이 키가 다 크고 작고 해요. 그래서 발의 보폭이 다 달라요. 키 큰 사람은 길고 키 작은 사람은 짧고. 그런데
우리가 내비로 두면 지멋대로 어떤 놈은 길게 가고 어떤 놈은 짧게 가고 그래서 그냥 걸어갈 텐데 그건 폐잔병의 걸음이고, 진짜 군기가 센 군인은 뭐예요? 발 맞춰 하면은 다 똑같은 보폭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폭으로 걸어가니까 우리 무슨 평양이나 뭐 이런 국군의 날 이런 데서 뭐 할 때 보면 군인들이 착착 걸어가잖아요. 그걸 정합을 맞춘다고 그래요. 발자국을 딱 맞춰서 걸어가는 거죠. 그와 같은 정합을 맞춰서 갈 적에 생명의 빛이 엄청난 위력을 냅니다. 사람도 그래요. 그렇게 걸어가면은 그 큰 광장이 그냥 울리는, 지축을 흔드는 소리가 난다 그러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걸어가는 사람의 발걸음, 보폭이 일정하게 동시에 움직일 적에 거기서 엄청난 진동이 오는 거죠. 우리 생명의 빛은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정합현상, 그런 말을 씁니다. 알아두세요. 영어로 하면 coherence. 그런 말이 있어요. 물리, 양자물리에서 쓰는 말인데 그냥 들어두세요. coherence. 자,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화음이 잘 맞는 조화로운 것이 이렇게 뭔가 발 맞추어서 척척척 진행이 될 적에 거기에는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빛으로 치면은 우리 이런 보통 태양에서 오는 빛 또는 이런 조명으로 쓰는 이런 형광등 같은 거, 백열등 같은 데서 나오는 빛은 이게 각 빛의 파장이 달라서 산란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레이저 광선은 뭐냐? 레이저 광선은 그 빛의 파장을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보폭을 맞춰 걸어가는 군인처럼 빛의 파장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레이저 광선은 쫙 직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무대 조명으로 쓰면은, 옛날에는 센 백열등을 뭐 뒤에 가슬해가지고 그렇게 쏴서 뿌옇게 직진을 했는데, 요새는 아주 색깔이 선명한 초록색, 무슨 빨간색 이런 게 가늘게 얼마든지 길게 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또 무슨 서바이벌 게임 보면은 총에도 레이저 장치를 해갖고 딱 겨눠서 빨간 점이 가슴에 딱 갈 때 쏘면은 틀림없이 그리 총알이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직진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동조 현상, 코히어런스가 있어서 빛이 그렇게 갈 적에 그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여러 가지 기타에서 소리 나는 거, 우리가 서바이벌 게임 할 적에 빨간 빛이 가서 가슴에 딱 닿을 때 그 레이저 광선, 그것의 원리 다 그 어떤 파장이 같게 한 구역으로 동조를 일으켜서 발맞춰 갈 적에 직진을 하고 화음이 아름답고 소리가 크고 지축을 울리는 그런 소리가 나서 우리가 다리를 건너갈 땐 군인들이 그렇게 안 가요. 계속 그렇게 울리면 다리가 진동을 해서 그게 진동수가 맞는 날에는 다리가 무너져요. 그냥 마치 음악하는 사람, 성악가가 소리를 쫙 해서 낼 적에 그 소리의 진동수하고 유리컵, 무슨 이런 포도주잔 같은 것이 진동을 같이 해서 공명을 일으키면은 유리잔이 공중에서 팍 폭발을 하죠. 그냥 부셔져요, 혼자서. 네? 그런 거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나가는 소리의 진동음하고 이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파장이 있어요, 물체도 다. 그것이 맞으면 부셔지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다리를 건너갈 때는 그런 동조 현상, 정합 현상, 발 맞춰 가는 거,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힘이 없어요. 생명의 빛은 이와 같은 정상파의 성격, 정합, 코히어런스, 발 맞춰가는 동조 현상, 이런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들이 우리 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 뭐예요? 이런 뭐 간단한 화면에서 어떤 형상이 나가고 또 뭐 예수님 십자가 이런 뭐 거기 이 토리노 성에 있던 형상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오링을 하면 이게 10배 세지는 거죠. 왠가 하면 그와 같은 생명의 빛에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자세하게 좀 더 설명해 드릴게. 저랑 함께 가세요. 강론에 가서 봐요. 자, 지금 여러분은 이와 같은 정상파 형태 파장의 사이에 보면은 이와 같이 장로 자리에 나오는 형상, 북두칠성 형상, 북극 하늘 보자, 남극 하늘 보자,
지구의 형상, 예? 그와 같은 형상들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여기에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파, 그 파장, 이와 같은 공부를 한 거예요. 배율. 예.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와 같은 장로 형상과 북두칠성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은 여기서 이만해요. 그래서 이만한 이 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1배수로 들어가요. 하나 파장이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북극보자, 남극보자에서 나오는 빛은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2배수, 2번 들어가서 딱 여기 찹니다. 맞나요, 여기서? 그 다음에 지구에서 오는 빛은 파장이 더 짧아서 3번의 파장이 만나면은 여기 가서 딱 정상적인 뭔가 정상파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정합을 이룬다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정합을 이루는 것이, 자, 이같이 보시면은, 자, 여기 정합장 뭐 이렇게 써 있죠. 보시면은 정합장.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또 coherence, 그런 말을 씁니다. coherence란 말을 좀 기억하세요. 어려운 단어지만 뭔가 군인들이 발맞춰 가듯이 똑같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군인은 보폭이 커요. 한번 쫙 뻗으면은 여기 갑니다. 어른이에요. 거인이에요. 이거는 중학생 군인이에요. 한번 발 뻗어서 안 돼요. 2번 걸으면은 여기까지 딱 가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아주 키가 작은 군인이에요. 난쟁이 군인. 네, 또는 뭐 유치원 다니는 학생. 그러면 보폭이 좁아서 3번을 걸어야지 여기서 딱 만나요. 그런데 이 키가 다른 이런 세 사람이 보폭이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한 번 쭉 갈 적에 여기서 2번 빨리 가고 3번 빨리 가서 여기서 딱 만나면은 그때는 이 세 사람이 발폭은 달라도 키는 달라도 이 걸음거리가 쫙 맞는 거죠. 여기 딱 오면 다 같이 만나요. 여기서 또 여기서 보면은 또 이게 한번 쫙 가서 여기서 만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정합을 이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하시냐면 지가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했는데 여기다가 의념을 열심히 하니까 실제로 여기서 나가는 파장들이 여기서 딱딱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을 그은 데다가 여러분은 화면을 보시면서 손을 대고 이런 식으로 오링을 해서 여기다 대고 또 여기다 대고 화면에서 여기다 대고 오링을 하시면은 여러분은 거기서 엄청난 힘을 느껴요. 해보세요 지금. 그럼으로써 이와 같은 파장의 크기가 다른 각각의 이런 그림들이 모여서 집합적으로 하나의 통일성을 갖는 큰 코히어런스, 정합을 이루는 그러한 큰 의미에서의 뭔가 파동을, 정합된 파동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죠. 정합된 파동이란 것을 달리 얘기하면은 군대가 발 맞춰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군대가 발을 맞춰서 동시에.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키 작은 군인은 여러 번 걸어야 돼요. 그 사이를. 그렇지만 빨리빨리 걸음으로써, 이게 천천히 걸음으로써 이게 딱딱 맞는다 이거죠. 결이 맞는 거예요. 그럴 때 나가는 엄청난 힘이 바로 레이저 광선의 원리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뭐 각각이 이상한 그림들인데 여기서 나오는 생명파, 빛의 파장이 이와 같이 차이가 있어서 결국은 하나로 여기서 만나서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집단적으로 동일한 파장을 이렇게 지키면서 정상파의 그 파형을 이 구역적으로 그래서 코헤어런스 도메인이란 겁니다. 구역이란 얘기예요. 정합구역. 그러면서 전진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원리로 해서 우리가 보는 이와 같은 생명의 빛은 엄청난 힘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있어서.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어떠한 특수한 회로입니다. 회로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좌우가 대칭이고 메비우스 띠 같은 원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폐쇄 회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메비우스 띠처럼 돌고 돌면서 한없이 반복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폐쇄 회로라고 합니다. 마치 팔자를 쓴 것 같죠. 숫자로 치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원형의 회로가 있어요. 둥글은. 그와 같은 둥근 회로도 하나의 폐쇄 회로예요. 계속 안에서 도니까. 예. 이와 같은 원형의 회로 또는 메비우스 띠같이 8자, 8자를 쓴 그와 같은 계속해서 돌고 돌아도 항상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그러한 성격의 회로를 폐쇄 회로라고 하고, 영구적으로 뭔가가 회전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고 그럴 적에 원자, 핵, 전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뚱이까지 다 모든 게 물질이니까 거기에는 어떤 고정된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회로를 따라서 어떤 파동의 에너지, 빛이죠, 빛. 그 같은 파동 에너지가 폐쇄 회로를 따라서 끊임없이 흐를 적에 흐르면서 어떤 일정한 정상파와 공진을 하는 상태. 우리가 좀 전에 본 게 그겁니다. 일정한 파형과 정상파와 공진을 하는 상태로 계속해서 정합을 이루면서 나가게 되면은 그런 상태의 파동 에너지가 이러한 폐쇄 회로를 따라서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되면서 흐르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형태의 물체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작게는 원자일 수도 있고 크게는 이런 우주 같은 존재 또는 사람 몸뚱이 같은 거, 이런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주 만물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결국 이유는 어떤 파동 에너지, 그 중에서도 특히 우주 공간에 충만한 영점장 에너지 파동이라는 게 있죠. 늘 우리가 전에 뭔가 공부할 적에 영점장에서 나오는 빛을 쏘이면서 뭔가 그 예수님 토리노 성이 그것을 또 사진을 찍고 그랬죠. 그 0점장 제로 포인트 에너지 파동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기본 파동을 이루어서 아까 좀 전에 본 우리 몸뚱이에서 나오는 다양한 정상파하고 공진을 한다는 거죠. 그런 공진을 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뭔가 레이저 광선이 나오듯이 그런 데서 레이저의 그 공진하는 주파수가 동일한 파장의 그 코히어런스를 갖는 그런 빛에 의해서 홀로그램 사진도 찍는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공부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와 같은 회로에 어떤 빛이 돌아요? 그러면은 어떤 빛이 도느냐, 어떤 파형의 어떤 파장의 빛이 도느냐, 여기 보겠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거를 제치고 보면은 보세요. 자, 이와 같은 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하느님 보좌, 북극, 남극, 지구, 사람, 장로들, 북두칠성의 형상, 우리가 방금 본 것들이죠. 그것이 이와 같은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파장의 빛이 끊임없이 이런 회로를 통해서 흘러다니는, 돌아가는, 그것이 결국 우리 사람 몸뚱이가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뭐가 있는데 볼까요? 여기 뭐가 있나?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위로는 북두칠성 7별, 오리온자 7별, 그리고 가운데 3개의 어떤 빛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가운데가 은하 중심에서 오는 우리 은하 핵에서 오는 빛이고, 이쪽은 태양, 이쪽은 달입니다. 달빛, 햇빛, 은하 중심의 빛을 이러한 형태로 그린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하 중심의 핵이라는 것이 무언가 하는 걸 설명해 드려야 되고, 또 여기 태양의 빛, 달의 빛, 그런 데서 그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회로 자체가 양쪽이 좌우 대칭으로 돼서 이것이 하나는 이쪽에서는 이것이 기운이 이렇게 우선성 시계 방향으로 돈다면은 여기서는 좌선성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그러한 흐름의 회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좌선성 우선성의 특징을 갖는 그런 빛의 흐름의 회로다, 폐쇄 회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햇빛, 은하 중심의 핵에서 오는 빛,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또 좌선성, 우선성에 관한 빛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강력한 우주선이 원자를 때릴 적에 원자가 붙어 있는 전자가 거기서 튀어나가요. 그런데 튀어나가는 방식이
하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그 에너지 속에서 전자가 나오고, 하나는 반대 시계 방향 좌선으로 돌면서 또 하나의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두 개의 전자가 동시에 발생을 해요. 이것이 모든 물질 생성의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입자 그러면 반대 거를 반입자, 또는 이것을 물질 그러면 이것을 반물질, 이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우리 양자물리에서.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의 창조는 이와 같은, 뭐 창조랄까 아니면 생성이죠. 어떤 자연적인 생성. 그것은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해서 쌍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한테 빛이 이렇게 이와 같이 돌아가는 우선의 빛, 이와 같이 돌아가는 좌선의 빛,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사람도 그와 같은 두 가지의 생명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태양과 달의 사진을 보고 계세요. 이 태양의 빛도 우리에게 이런 방향으로 다가옵니다. 우선이에요, 우선. 시계 방향이에요. 반대로 달은 그거 빛을 반사시켜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의 빛이 반사되면은 반대가 되겠죠. 좌선의 빛이 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서도 크게 음양이라고 하는 태양과 달이 하나는 우선의 빛을 주고 하나는 좌선의 빛을 준다. 예,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이와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두 가지 방향 극성의 빛을 다 받아야만이 생명이 온전해진다. 그런 얘기죠. 자, 은하의 사진을 보고 계세요. 은하도 우리 우주 공간에 있는 수많은 은하들 가운데는 이와 같이 이 빛의 방향이 우선으로 흘러나가는, 우선으로 돌죠. 이거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이라고 그러는데 은하의 팔. 이와 같은 우선으로 돌아가는 이 은하 핵이 여기 있고, 이와 같은 은하를 우리는 우선성 은하 그럽니다. 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은하는 잘 보시면은 이 팔이 왼쪽으로 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방향 표시가 있듯이 좌선성 은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은하에도 잘 보면은 이 방향이 있다. 예, 이거는 우선성 은하고, 예, 이렇게 도는, 또 이 은하는 좌선성 은하다. 그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각각 그 은하계에 사는 생명들이 영향을 또 받겠죠. 그렇지만 전체 크게 은하를 보면은 우주 전체에는 이와 같이 우선의 은하, 좌선의 은하가 있다. 좀 전에는 작은 이 전자 입자가 튀어나가서 생기는 모양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엄청난 은하계에도 그와 같은 원칙이 작용한다. 그걸 갖다가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진짜 사진이 아니라 컴퓨터로 좀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 우리가 사는 은하, 밀키웨이를 그냥 그린 거죠, 과학자들이. 가운데 핵이 있고, 여기에서부터 이 끝까지가 한 6만 광년 됩니다. 여기서 전체로 보면 한 11만 광년 이게. 그런데 지구가 선이 있는 데가 여기에요. 태양계가 바로 화살표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3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태양계가 있고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지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하 중심의 엄청난 핵에서 오는 빛을 뭔가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 구름이 가리고 있어서, 구름 낀 날 달빛을 못 보듯이.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있는 지구 3만 광년이 떨어져 있으니까 은하 핵에서 오는 빛을 우리가 희미하게 별자리 중에 궁수자리, 예, 여기 있어요. 궁수자리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공부했어요. 이와 같은 것이 은하 핵에 가까운 빛인데, 이런 데서 오는 빛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3만 년 전에 거기서 온 빛을 우리 지금 보는 거예요, 눈으로. 예, 그만큼 우리 밀키웨이 이 은하계는 굉장히 큰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은하수라고 하는 거는 과연 뭐냐? 예,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죠. 이걸 보시면은, 자, 이걸 보시면은, 여기가 은하의 중심이, 우리는 평평한 그 계란 후라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핵이 있고, 은하 전체는 원반 은하라고 해서 계란을 후라이 한 것처럼 평평한 동그란 형상이에요. 원반 아시죠? 왜 운동선수들 쓰는 동그란 원반, 접시 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중심 핵에서 늘 이런 빛이 엄청나게 있는데, 우리 태양계는 이게 태양인데
이게 수직으로 서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같이 나란히 누워서 도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는 여기에서 보면은 조금 더 잘 보일 수가 없네요. 이 궤도가 수직으로 서 있어요. 수직으로. 예. 이게 지구가 이렇게 같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는 이렇게 돕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는 이 은하의 중심 평면에서 볼 때 수직으로 서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 특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이걸 보면은 늘 밤하늘의 가운데를 뿌연 것이 지나가는 게 바로 은하 중심에서 오는 이 빛이에요. 이것도 컴퓨터로 뭐 시뮬레이션 한 거지만 그렇게 대강 이해를 하시고 또 보시죠. 은하 사진.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은하수입니다. 아까 보신 그 은하수가 이런 식으로 하늘을 가로지르는데, 예, 지금 이쪽 보면은 해가 뜰 새벽에 찍은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또 지금 위치가 지구 남쪽이라고 그래요. 뉴질랜드인가 어디. 그래서 약간 은하수가 가운데를 질러가지 않고 이제 새벽이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으로 나왔는데, 하여튼 이 근처가 아까 그 궁수 자리에서 본 아주 밝은 빛, 예, 궁수 자리에서 본 밝은 빛하고 이것이 통합니다. 예. 자, 이 빛하고, 예, 이 빛하고, 그 다음에 이 빛하고 그것이 통해요. 같은 빛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은하 중심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서 지가 생명나무를 헐적에 갖다 붙인 거죠. 거기다가 이 사진 전체를. 예. 그래서 그와 같은 이치로 해서 이 은하의 빛이 저 생명나무에서 가장 꼭대기에 왕관, 크라운 위치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의 빛, 근원의 빛, 그것은 은하 핵에서 나오는 엄청난 그 빛, 그거예요. 그 은하핵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하면 뭐 1억 개 정도로 추산되는 별이 거기 밀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빛이죠. 그 안에 빛이 너무 밝으면은 어떤 의식이 생겨요. 빛 안에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뭐 10계명, 뭐 살인하지 말라, 무슨 뭐 간음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식의 말씀들은 다 이런 밝은 빛 속에 있는 어떤 빛의 의식, 빛의 정보가 있어요. 엄청난 빛은 꼭 정보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빛이지만 영적인 존재 같은 거죠. 그런 데에서 교감이 됐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직적인 직접 명령이라고 그러죠. 예, 무슨 임페라티브 카테고리카 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칸트 같은 철학자는. 이게 절대적인 명령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이런 엄청난 빛에서 온다는 것, 그것과 교감했을 적에 옛날에 뭐 철학자나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이 글을 받아 쓴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우주 공간의 밝은 빛 안에 우주의 영혼이 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주 의식을 갖다가 우리는 현대 표현으로는 우주 의식 그러죠. 뭐 cosmic consciousness 또는 뭐 cosmic conscience야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 식의 우주 의식이 곧 우리의 영혼이 됐다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이 뭔가 최근에 어떤 그런 과학과 종교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이죠. 어쨌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은하 자체의 흰 빛을 우리는 은하수, 은이란 게 은이에요. 은, 뿌연 거죠. 은하, 강이에요. 뿌연 강, 그래서 은하수예요. 우리는. 또 서양 사람들한테는 밀키웨이, 밀크를 쏟아놓은 것 같은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얀 밀크 쏟아놓은 것 같이 한밤중에 깜깜한 밤하늘에 밀크를 쏟아놓은 것 같은 거죠. 이거를 우리 고구려 때 선조들은 하백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이 은하에서 오는 빛이 너무도 우리 이 머리 이 백회 중심으로 진동을 하기 때문에 머리 우리 가운데 가르마를 딱 타죠. 중간에 딱 이렇게 여자들도 가르마 탔고 다 그랬지 옛날에. 그 가르마의 길이 바로 이 밀키웨이 은하입니다. 은하. 그거를 하백신앙 강하자예요. 은하도 강하자고 강, 백, 흰백이 흰백. 그러니까 하얀 강을 숭상하는 거예요. 옛날 고조선 때 고구려 때부터 하얀 강이 어디 있어요? 만주 벌판에 있는 무슨 송화강 이런 게 아니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하얀 강이에요. 그거를 우리 선조들은 벌써 거기에서 어떤 우리 영적인 기운이 온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기에 신이 계시다 생각하고 그걸 숭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백신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있는 게 실성신앙이에요. 실성은 뭐냐? 우리 지구에서 봤을 적에 제일 가까운 지구 회전축의 중심에 해당하는 자미원,
거기에 이어져서 나오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먼 은하에서는 3만 년 전에 오는 빛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트랜스미터, 중계탑 같은 것이 지구 중심에서 봤을 때는 북두 칠성과 북극성 그 옆에 있는 북극 하늘에, 즉 세차운동의 중심점에 있는 우리의 자미온 하늘,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그린 겁니다. 예. 그것이 결국은 이 빛과 직통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왜냐? 이건 3만 년 전의 빛이 우리에게 와요. 예. 그것을 저 별판에 붙이는 하나님 보좌의 형상이 그것을 해줍니다. 예. 이해하셨죠?